소리가 들려가지고. CBDC 디지털 화폐는 짐승의 표임. 네, 님 오셨네요. 네. 그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 트리거라고 그 뭐 김남길 나오는 뭐 액션 영화 시리즈 같은 걸 하더라고요. 네.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총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총을 가지고 있고 뭐 예전에는 뭐 편의점에서도 총알 팔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좀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이제 봤죠.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무슨 의미를 부여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이 상상의 날에는 자유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권영광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문백이라는 캐릭터 이름이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 이름 중에서 뭐 문백이라는 이름 뭐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. 굉장히 생소한다는데 왜 문백이라고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 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백이라고 하니까 문재인 뻥데믹 백신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예. 문재인 뻥데믹 백신을 줄여가지고 문백이라고 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을 조롱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은 뭔가 그 넷플릭스 트리거라는 그 시리즈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뭔가 이런 이스터 에그를 주려고 문백이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네, 비슷한 생각이 들죠. 네. 그리고 재밌는 것도 주인공 김남길 이름이 이도예요. 이도는 무슨 뜻일까 생각했는데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. 저는 보면서 이도 도 하면은 길도가 생각나잖아요. 길도. 예. 그리고 이 하면은 뭐 this way. 예. this way라는 뜻이 아닐까. 왜냐하면은 쟤네들이 뭐 great reset 뭐 이런 거 하고 그래 앞으로 이 길로 갈 거다. 예. 이도. 예. 그런 거 아닌가. 거기 넷플릭스 보면은 의외로 이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. 거기에 뭐 모쏠이지만 뭐 연애는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또 뭐 프로그램 하던데 거기도 보면 출연자 중에 이도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쉽게 볼 수 없는 이름인데 그런 이름을 쓴 거에 이제 뭐 좀 의미심장하게 부여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예전에는 뭐 화씨 911이라든가 저기 뭐 미국 좌파들이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 그 총기 합법화에 대해 가지고 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. 화씨 911이라든가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든가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볼 때면 또 이제 혹하는데 근데 사실은 균형 있게 생각하면은 그 트리거라는 시리즈를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 저도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사격이라든가 이런 거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련 이런 거 다 수업 들으시잖아요. 그 뭐 CBDC님은 뭐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들어보면 M16이라든가 이런 군대에서 K2, 뭐 K1 이런 총들이 보면 강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런 뭐 총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도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군사 훈련 조금 받기 때문에 그런 자동소총을 근거리에서 맞으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거든요. 그 강선이 이렇게 총알이 뺑글뺑글 돌면서 맞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했더라고요. 보니까 막 뭐 고시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막 총기 난사를 하는데 맨손으로 들어가가지고 자동소총 든 사람을 뭐 제압을 하고 뭐 아무리 뭐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지만은 자동소총 들고 있으면은
뭐 특수부대 아니라 특수부대 할아버지라도 맨손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자살행위잖아요. 근데 그게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뭐 그러니까 그 트리거라는 시리즈는 총이 없어도 그걸 제압을 할 수 있을 것처럼. 그럼 뭐 사실 요즘에 경찰들 보면은 뭐 여경들이 엄청 많잖아요. 여경들이 많아가지고 뭐 칼만 들어도 잘 대응을 못하고 이러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, 트리거에는 그냥 거기는 뭐 여자 경찰 잘 나오지도 않아요. 예. 그 뭐 사건 터졌다 하면 여경 나가는 거 뭐 그런 장면 나오지도 않고, 뭐 대한민국엔 여경이 없나? 뭐 이런 싶을 정도로 나오더라고요. 그 제가 메인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, 얘네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총기 합법화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.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, 물론 그런 한국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막 이렇게 총이 보급되고 그런 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면 문제가 있겠지만,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쟁 상황이고 그냥 휴전이잖아요.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.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그렇게 배웠고, 예, 뭐 요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,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좋은 AK 소총을 가지고 제법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중국 같은 애들도 그렇고, 그래서 왜 결국에는 지금 뭐 드론으로 전쟁하고 뭐 최첨단 미사일로 전쟁하지만, 제가 예전에 그 국정원에서, 아마도 그 정확하게는 몰라요,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. 근데 그 예전에 베트남전에 파병을 갔던 분하고 그 뭐 인연이 있어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, 전쟁이 결과적으로는 보병이 들어가야, 그래야 전쟁이 끝난다. 예,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병이 엄청 중요하다.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, 사실상 지금 현재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교전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. 전쟁 경험이. 예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좀 건전하게 스포츠적인 차원에서 이 총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뭐 범죄자들이, 깡패들이 뭐 총 들고 설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, 일반 이제 건전한 시민들이 스포츠로서, 그리고 또 취미로서, 그리고 뭐 자기 방어 목적으로 그런 단계적으로 좀 국민들이 총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뭐 요즘에 경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뭐 리볼버 겨우 보급돼 있는데, 그거 훈련 잘 못해가지고 뭐 사격 훈련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있지만은, 근데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, 그런 거부터 체계를 잡아가지고 총을 잘 다루는 국민들이, 그리고 뭐 합법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,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근처에 사격장이 있어가지고, 이제 저도 뭐 M16 이런 건 쏴봤지만은 군대 있을 때 클레이 사격이라고 해가지고, 왜 접시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샷건으로 빵 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사격장에 있길래 한번 가봐서 해봤어요. 해봤더니 M16하고는 완전 틀리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젊은 연인들이라든가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되게 건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트리거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묘사한 거하고는 정반대다. 예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, 그러니까 대중 메이저 언론사들이라든가 방송에서 하는 게 대부분 거짓말이고 사기고 막,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국민들을 막 끌고 가잖아요. 뭐 날씨가 뭐 자꾸 덥다, 뭐 이게 이상기후다, 뭐 기후변화다 하는데, 이거 다 헛소리거든요. 그게 뭐 이산화탄소가
어떻게 뭐 지구 뭐 기온을 올린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설명을 아무도 못해요. 그리고 뭐 그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끔 TV에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, 기후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기상학자라든가 뭐 기후를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쓸데없이 뭐 은퇴한 교수, 뭐 생물학 서울대 뭐 최재천 교수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, 야 이거 뭐 개돼지인 줄 아나. 옛날에 그 뻥데믹 때 그 코로나 주사 맞아가지고 살인 주사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데, 그거를 무슨 새로운 바이러스가 뭐 출현을 하고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이, 저런 거를 뭐 방송이라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라든가 방송에 나오는 것들이 반기독교적이고 뭐 반성경적이고 뭐 반사회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뭐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, 이런 거에서 짚어가지고 방송을 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 모으고, 그런 거에도 오프라인 모임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사격장에서 그 사격장 같은 데 가니까 그 다양하게 있더라고요. 클레이 사격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오락 게임처럼 그 레이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게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, 뭐 이런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지금 그 뭐 이렇게 애국 활동이라고 하죠. 애국 활동 하면서 뭐 윤석열 지지하고 뭐 전한길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활동하는 걸 보면서 좀 저는 안타까웠던 게, 저는 뭐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대체로 보면은 극우라고 하겠죠. 극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지지자가 아니에요. 예. 뭐 윤석열도 사실은 우파도 아닌데,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,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고 민주당이 싫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까지 뭐 그거를 미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추정하고 지지하고,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은, 뭐 윤석열도 그 의료개혁이라 그러면서 그 의대생들이 반발하게 되는 그 국민 지지율이 뭐 거의 12%까지 떨어졌잖아요. 예. 뭐 저는 그게 뭐 많은지 적은지는 뭐 나중 문제고,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본인이 처음에 약속했던 뭐 그런 뭐 백신 그 국가 책임제라든가 뭐 이런 거 본인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잖아요.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코로나 뻥데믹 살인주사 피해자들한테 뭐 윤석열이 뭐 사과를 했냐, 그것도 아니잖아요. 예.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뭐 비상계엄 미수죠. 예. 계엄도 미수잖아요, 사실은. 어설프게 해가지고 뭐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고 중간에 해명을 한 것도 없어요. 근데 자꾸 뭐 지금 뭐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 복권돼야 된다고 하는데, 저는 아니 뭐 그런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복권을 시키면은 지금 이재명이랑 뭐가 다른가? 이 복권 시켜가지고 뭐 할 건가? 윤석열이랑 뭐 전화 통화해가지고 얘기는 해봤는지 어쩌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필요 이상의 미화는 하지 말자. 그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, 중립에 둘 거는 중립에 두고, 그래서 좀 연대를 가지고 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자꾸 뭐 트럼프가 해결해 줄 것처럼 뭐 미국이 다 해줄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뭐 뉴월드 오더라는 게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건데,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래 뭐 트럼프도 뭐 제프리 앱스타인 하고 그 로레타 익스프레스 타고 놀아났던 사람이고, 제프리 앱스타인 그 리스트가
그 대통령 저기 되기 전에는 막 그거를 밝힐 것 같이 얘기하다가 되고 나니까 뭐 앱스틴 리스트는 없다. 뭐 그런 거 그 해외 그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그 객관적인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치인들을 마치 무슨 그 신의 사자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 맹신하는 거는 그건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시민들이 정말 뭐 창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정직한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런 정치인들을 속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라이브를 한번 켜봤고요, 오랜만에. 그래서 저도 이제 틈 나는 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채팅 좀 쳐주시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하고 구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정상인들이 많아요. 근데 모일 생각은 잘 안 하더라고요. 전국에서 좀 모였으면 좋겠고, 뭐 교회로 좀 모였으면 좋겠고, 신앙이 있으신 분들, 그리고 뭐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는 분들은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직접 의견도 나누고 방법도 좀 강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방송 혼자 하는 것보다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리뷰하는 것도 좋고요. 컨텐츠를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. 그런 거를 하실 분들은 연락을 좀 주시고요. 저도 사실 총은 잘 몰라요. 그래서 뭐 총기라든가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또 같은 수 이상의 총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는 또 관리가 잘 돼가지고 미국만큼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에 문제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뭐 미국에서 사람 죽고 이런 거 뭐 총기나 사고 이런 거 많이 봤지만 미국의 어떤 시스템적인 허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건전하게 총을 사용하는 거는 좋겠다. 이거 제가 예전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 총인데 베레타라는 그 비비탄 권총인데 집에 굴러다니길래 하나 들고 나와 봤어요. 이렇게 썸네일 하면 이제 극우라고 하겠죠. 제가 뭐 이재명 머리에다가 구멍이라도 낼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겠지만은 저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.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북한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건전하게 총기 문화를 기반을 다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. 이 정도예요. 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.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뭐 총기 범죄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가끔 뭐 암살도 일어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뭐 총기 없는 청정국이 뭐 최선이다.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뭐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6.25라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제가 있던 곳도 굉장히 격전지라 가지고 뭐 전적비라 전쟁 기념관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. 그 가면 북한에서 막 비인간적으로 애들 막 쇠말뚝에 묶어 가지고 기관총에다가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난사하고 뭐 이랬던 것들.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뭐 제가 가는 약수터에서 그 미군들이 그 북한군한테 속아가지고 뭐 집단 이렇게 총살당하고 뭐 이런 거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안녕하세요. 네, PBLITZ님, 퍼블리츠인가요?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아이고, 기기에 발열이 심한 원활한 방송을 위해 발열 보호 설정을 적용해 주세요. 이거 뭐 어떡하는 건가? 예, 발열 보호 설정 적용. 예. 발열 보호 설정이 적용됐다네요. 예. 그래서 틈 날 때는 예,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그 뭐 일하는 게 금방 끝나기 때문에 할 만한 방송이 있을 때는 이게 지금 이런 영상 찍으면은 유튜브가 뭐 삭제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뭐 다운받아 주시고 백업을 좀 잘 해주시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모임을 했으면 좋겠고, 그런 모임이 있으면 또 그 코로나 종결자 연대 단톡방이 있으니까요. 거기다 또 공유를 해 주시고요. 예. 그래서 저는 뭐 신당 창당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마스터 플랜이 뭔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투명하게 좀 운영이 되는 그런 거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좀 재밌는 것도 해보고 싶고요. 예, 그런 방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발열 심하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